여러분, 대한민국 강력계 형사입니다. 오늘 제가 파헤칠 사건은 2005년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 범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은 2005년 6월 20대 여성 권 씨가 쌀포대에 담겨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끔찍하게도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즉각 진행되었지만 당시 과학수사기술로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탐문 수사와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 뒤 2005년 11월 잊혀질만 하면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 이 씨가 비닐과 돗자리에 쌓인 채 신정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겁니다.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인은 동일하게 경부압박 질식사. 권 씨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갈비뼈 골절 등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는 끔찍한 공통점이 있었죠.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잔혹한 연쇄살인임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졌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실패하고 2013년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0년 마침내 2차 사건 증거물에서 동일한 DNA를 확인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룹니다. 이는 20년간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자를 23만여 명으로 확대하고 사망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56명을 추려냈습니다. 끈질긴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동일 수법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이었던 장 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2015년에 암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들을 샅샅이 뒤져 귀중한 검체를 확보했고 첨단 DNA 감정을 의뢰한 결과 놀랍게도 2005년 발생했던 신정동 연쇄살인범의 유전자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 씨는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휴일에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을 찾은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정문이 잠겼으니 지하로 나가게 해주겠다며 친절하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인적이 드문 지하 1층 창고로 유인해 순식간에 제압, 금품을 갈취하고 끔찍하게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의 목을 잔혹하게 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쌀포대, 비닐, 돗자리 등으로 겹겹이 포장하고 노끈, 나일론끈, 심지어 전기선 등으로 꼼꼼하게 묶어 인근 주차장이나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유기하는 끔찍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치밀했고 끔찍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2006년 5월 신정동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납치 미수 사건, 일명 엽기토끼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철저한 수사 결과 아쉽게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당시 장 씨는 이미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끔찍한 사건의 진범을 첨단 DNA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특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범인이 이미 사망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해 범인 특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범인의 주거지가 신정동이 아니어서 용의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던 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수사에 혼선을 주었던 점 등 당시 수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범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과학적인 증거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제 사건 해결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